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광산구 시민연대에서 주관하는 박균택 22대 국회의원 광산갑 당선자님께서 광산구 지역 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강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시청해 보실까요? 여기는 중소기업 복합지원의 광산구 지역경제 활력센터입니다. 시사회장 송상교 광주전남 본부장님도 오셨네요. 네. 상생과 혁신으로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를 선도하는 광산시민연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역경제 활력센터장입니다. 조승우입니다.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됐어? 이따가 이제 시작할 때는 이거 네, 시작 전에만.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시민연대 아니면은 안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만필 대표님께서 나한테 며칠 동안에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렵게 해줬습니다. 내가 살이 빠졌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좋은 일을 한다 하니까 또 새로운 그 우리 그 일꾼이 당선돼서 오셨으니까 그 사람 생각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했던 것이 정말 잘했는가, 아니면 약간 미흡한 것이 있으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또 조언을 해줘서 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100%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흡한 점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필 대표가 한편으로는 동생이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것도 많아요. 또 우리 문만호 우리 선배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지역에 그 고군분투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에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심동체돼서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기회가 있으면은 뭐 뒤에서 조금만 힘이라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유, 저기 형님이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광산구의 의장님도 하시고 의원으로서 또 우리 발전을 위해서 겁나게 노력 많이 하십니다. 이 센터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범시민운동본부라고 금호타이어 빨리 이전해야 우리 광산구 발전한다 모임에 사무총장도 맡고 계시면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우리 저희 조승희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다 모이면 한 말씀 더 할까요? 네. 어쨌든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명찰을 저희가 미리 준비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는 분도 바로 써서 명찰을 드리니까 그래도 오셨으면 전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알고 또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채호 우리 어르신, 예. 명찰이 좀 잘 안 보입니다. 반듯하게 해주십시오. 예. 명찰 안 받으신 분은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예, 저희가 또 고맙다고 또 인사말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요. 여기 그 사인을 안 하신 분들, 예, 해주시고요. 자, 요것은 광산구 금호타이어 이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저희가 한 10,000명 지금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장소에서 저희가 매월 상임위 회의도 하고 전체 회의도 갖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의 23개 단체, 어지간한 광산구 단체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바르게 살기 협회장님이나 또 노인회 회장님이나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유한봉 노인회 회장님이 워낙에 서명을 많이 받으셔서 아마 막 2-3번씩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 아, 오셨습니까? 네, 예. 아무튼 그러고 있으니까요. 서명도 좀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공동대표님들 광산시민연대 그거 뒷좌석에 앉지 말고 이 앞좌석으로 가능한 앉아주세요. 그 뒤에 좀 숨어 계시지 마시고. 네. 있잖아요. 거기 광장에서 서명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 6월 한 달 동안은 금토일 계속 하고 있고요. 몇 시까지요?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서명운동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호타이어 이전이 지금 금호타이어 60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설도 많이 노화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이미 빅그린 산단 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를 복합 쇼핑몰이든 아니면 그 버스 터미널과 같이 연계된 환승센터를 만들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만 광주 송정이, 우리가 송정리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광주 송정 역세권이 발전을 합니다. 근데 금호타이어 이전이 안 되면 교통이고 뭐고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들어선다고 지금 복합 쇼핑몰 광주에 3개 들어서죠.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 들어서면 뭐합니까? 여기 영광통 그 밑에 굴다리 통과도 못하는데 지금도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여기 소촌 농공단지도 지정된 지가 40-50년이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농토도 있고 해서 농공단지 말이 맞는데 지금은 여기가 논이 있습니까? 그래서 농공단지도 여기도 적극적으로 좀 이전할 때 이전하고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금호타이어가 있어가지고 재산권도 행사 제대로 못했지, 옛날에 빨래 넣으면 시커멓게 먼지 껴갖고 빨래도 제대로 못했지, 그러면 모든 환경, 대기오염 이걸 다 감수했잖아요. 감수한 이유가 금호타이어가 향토 기업이다,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우리 누이가 다니는 기업이다 해서 다 감수한 거예요. 근데 그 감수한다 해서 국가에서 돈을 줬습니까? 지자체에서 돈 줬습니까? 고생하셨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을 하고 여기를 개발시켜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청년들이 일자리도 생기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아유, 찬성하시면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산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기관 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년대가 역할이 엄청 컸어요. 아, 옛날에 우리 선배님도 많은 역할을 하셨고요. 그 공공항 소음피해 있잖아요. 혹시 소음피해 보상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예. 우리 저기 김병기 선생님 그 소음피해 보상 받자고 서명을 받고 법원에 저기 그 서류도 넣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2017년도에 이긴 게 광산시민연대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 서명운동을. 그때 송병태 청장님 계실 때. 그래서 우리 조병현 수석대표도 그렇고 이게 문만호 대표도 계실 텐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단체가 광산시민연대입니다.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저기 벌써 박균택 의원님께서 오셨네요. 밖에 인사 좀 나누시고 계시니까 혹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박균택 이제 내일이면 30일입니다. 30일에 개원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늘까지는 당선인, 내일은 국회의원. 그래서 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하실 말씀 있습니다. 네? 저 국회의원 사무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기 그 광산 법무법인 광산 그 변호사 사무실은 영광통 사거리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조합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얘기가 나온 김에요. 우리 저기 잠깐 한번 우리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외모도 출중하시고 광산을 등에 질고 가실 분입니다. 원래 북구에서 재선 의원, 구의원을 2번 하셨습니다. 오늘 유튜브 이렇게 정순영 유튜브 TV 정순영 TV 치면 구독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 들어가시면 참고로 우리 광산 시민연대 TV 우리도 구독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광산구에도 유튜버 오가 계십니까? 유튜버는 아니지만 우리 광산저널 TV 우리 김강일 국장님 뒤에 촬영하고 계신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산을 대표하는 언론 광산저널 유튜브 광산저널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국장님이 매번 원래 강좌 촬영해서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시고 그러는데요. 그때 또 우리 단톡방이나 싹 올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요즘에는 어르신들 유튜버 많이 하죠?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청년보다는 요즘에는 60 넘으신 어르신들이 더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5분 넘게 남았으니까 우리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님도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먼저 오셨으니까 늦게 오신 분은 소개 안 하고, 자 앞으로 세 분, 조봉수 대표님 다 앞으로, 강인 대표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예. 아니 다 입회하실 거잖아요. 예. 어쨌든 대표님 오늘, 아니 우리 허평 고모님이 특별히 소개를 하고 싶으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민님들 오시려고 지금 하고 있어. 아니 한 말씀만 해주시죠. 간단하게. 아니 시민님들은 허평 고모님 성질내시잖아요. 아니 등록하시라면 시민님들은 아니 오신 분들 다 등록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해보라. 예,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네, 됐습니다. 오신 분. 자, 우리 그 농협의, 우리 송정 농협의 가장 큰 마스코트입니다. 예, 대표하는 사람인데 우리 우산이죠? 우산 지점이죠. 우산 지점, 송정농협 우산 강기순 지점장님, 우리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공동대표님들 앞으로 명찰 타시고. 아니. 예. 네. 공동 대표 맡은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분들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장미꽃이 활짝 피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도 건강도 활짝 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한 파워와 기쁨을 드리는 순발력 있는 리더 강기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져요. 멋져요. 예, 송정 농협이 1조입니까? 1조 넘었습니다. 1조가 넘었습니까? 어쨌든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지만, 예, 혹시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꼭 다른 지점 말고 우산 지점에 돈을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봉순 대표님 얼른 오십시오. 조봉순 대표님 본인부터 얼른 오세요. 네. 우리 광주에서 그 학교 급식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친환경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오랫동안 30년 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기 용봉 대표님이시고, 빛고울 이름 바뀌었습니까? 네. 우리 조봉순 공동 대표님 잠깐. 제가 급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급식 업체를 시작한 지가 25년이 넘었어요. 가까이 돼야 돼요. 공동 대표님들 앞에 좀 계세요. 급식업체 시작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 급식을 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많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빛골차나 행동 매화길에 있는 빛골차나 조봉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문석 대표님 잠깐 아주 간단하게요. 자, 우리 저기 에너지 명장이십니다.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가보시면 1층 로비에 명장분들 전부 다 이렇게 해놨는데 1순위로 되신 분입니다. 우리 정몽석 공동대표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네. 저는 네이버에서 정몽석 명장 클릭하면은 유튜브 11강까지 진행하고 친환경 에너지 내 프로필이랑 모든 내용들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셔서 제 10강 조회수가 한 2,000몇 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하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좀 용기를 부여해 주십시오. 에너지 절감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장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감히 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금호타이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많은 자격증도 따시고 저기 대학이나 이런 데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기령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기령입니다. 저는 광산시민연대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피신 선배님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많이 모이셨는데 정말로 시민연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또 우리 당선되신 박균택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고 또 앞으로 구의원 나오겠다, 시의원 나오겠다 등등 선출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선거하실 때 뭐 저 사람 내 친구가 잘 아는 사람이야, 뭐 저 사람 고향 사람이야, 이런 걸로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시민연대는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연대입니다. 시민연대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돈을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단 1원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연대를 정말로 아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 대신 그걸 판단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앞으로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남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민연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송영래 대표님. 네, 할 말 없으면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송영래입니다. 이번에 창립된 건강한 먹거리 녹색시민연대 대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나오셨으니까 차렷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분 어쩔 수가 없고요. 차렷 절. 예, 우리 광산시민연대 얼굴들이십니다. 예. 자, 이제 4시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곽을석 감사님도 와 계시고, 아까 문만호 수석대표님도 와 계시네요. 그리고 남한호 공동대표님, 네, 우리 들어오신 지 지금 한 2달 돼가신데요. 여기서 얼른 한 말씀. 반갑습니다. 남한호입니다. 오늘 참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을 뽑고 또 광산구의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토론도 듣고, 또 그 당선자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애양심 얼마나 있는지 또 들어볼 수가 있어서 더욱 반갑고,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지역에 대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남한호입니다. 예, 우리 저기 광산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앞자리 한 자리, 2자리만 빼고 앞자리 앉아주십시오. 앞자리에. 네. 우리 허표 부모님. 예. 자, 곧 시작하겠습니다. 1분 뒤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은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서로 손잡고 같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허표 고모님이 우리 광산구 계신 분들 한 500명을 동원하시려는데 자제하시고 조금 몇 분만 제일 잘생긴 분들만 모시고 오라 했더니 자제하셔가지고 몇 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는데 우리 허표 고모님.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균택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제22대 당선인 앞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정도 갖고는 그 강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더 크게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잠깐 인사. 네, 큰절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당선되고 나시니까 인물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박균태 의원님 잠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등일보를 보니까 혹시 무등일보 보셨습니까? 3면에 이렇게 광주 전남 초선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해가지고 우리 박균택 변호사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가 당선인이고 내일 개원합니까? 31일부터.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정식 국회의원으로 이제 호칭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 무등일보에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산에서 태어나 송정중학교, 대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무부 검찰국장,
정책기획단장, 대검 형사부장 등 행정, 기획, 형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법연수원 21기 중 유일하게 고검장, 광주 고검이죠. 고검장으로 승진한 엘리트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검찰국장, 정책기획단장을 거치며 검찰개혁 칼잡이로 불렀고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법적으로 번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은 바 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셔 왔고 앞으로 우리 광산구 발전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실 우리 박균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산시민연대가 매월 원래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로 임원분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도 모시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광산갑의 국회의원으로서 22대 국회를 어떻게 또 끌어갈 것인지 우리 광산구의 지역 현안은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오표 고모님이 인원 동원을 많이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십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순서는 30분, 4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30-40분 강연을 해주시고 강연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질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탄 없이 궁금하신 점, 또 우리 박균택 의원님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도 오늘 편안한 자리니까 좋은 말씀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산시민연대 2024년 5월 원래 강좌 주제는 광산구의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이시고 제22대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 박균택 변호사를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식 명칭이 지역경제활력센터 아닙니까? 여기를 자주 왔는데 항상 저 홍보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오는 장소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좌라는 그 제목이 붙은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뭐 광산의 현안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나름의 해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뭐 강의를 할 그런 수준까지는 못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레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상에 대한 또 지역의 그 공약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 보고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불러주신 우리 임 회장님과 우리 광산시민연대 회원님들 그리고 또 지역의 유지 선후배님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0일 선거가 끝나고 5월 30일 임기가 시작할 때까지 약 50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4, 50일 정도의 그 기간을 이용을 해서 저는 그동안에 인사를 못 드렸던 분들 좀 인사드리고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말씀도 좀 드리고 찾아뵙고 그런 일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 시작하려던 그 순간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간사 역할을 맡았고 또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명하는 조직 강화 특위 위원을 또 맡고 세 가지 보직을 동시에 맡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 3번, 4번, 5번까지 회의에 참석을 하느라고 서울을 오가는데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행사장에서 찾아뵙기도 어렵고 개별적으로 찾아뵙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저를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또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다는 점 양해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언론을 보면은 언론이 계속 언론마다 돌아가면서 비판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광주의 발전을 좀 이룰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이기적이다. 문화체육위원회 지망자가 없고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 지망자가 없다라고 8명을 비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광주의 당선자 8명이 모여서 사전에 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골고루 배정해서 신청을 하되 겹치지 않게 한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들어가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는 위원회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서로 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때 국방이 특히 문체위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문체위 부분은 사실은 그 문화도시 광주를 국회의원들이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우리 광주에 안도걸, 동구의 안도걸 당선자, 그리고 서구의 조인철 당선자 두 사람이 예산실, 기재부 예산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안도걸 후보가 기재위를 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체위 안 가도 광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가야 하는 이유가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때문에 법사위를 가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방위를 갈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군공항 이전 문제, 이것은 이 이전을 위해서 작년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을 해야 받는 쪽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공항이 포함이 돼야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국방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아니고 공항을 군공항까지 만들어 오면 그때 교환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능력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예타 면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처럼 우리도 통합공항 이전법으로 이걸 바꿔야 한다. 그러면 그때는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되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국토위를 지망한 걸로 충분히 목표는 달성이 된다. 이래서 국토위와 문체위를 지망을 안 했던 것인데, 계속 지금 언론에서 그걸 비판하는 바람에 민영배 의원님이랑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민 의원님이 문체위를 가야 하나, 또 우리 광산에 또 공공항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면 법사위를 포기하고 국방위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좀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저희들의 판단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해를 푸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두 군데를 빼고 다른 데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광산의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현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공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요지를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걸 한번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산의 현안 전에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에는 넣지 않았지만은, 제가 지역 공약 못지않게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와주셨군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 대상인 검찰개혁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많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항상 문제였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특수부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것, 그게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특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걸 줄이고, 그리고 형사부의 경찰을 견제하는 형사부의 수사지 기능, 지금은 보안수사 요청이라고 하는데 그 보안수사 요청권을 제대로 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개혁을 좀 잘못했습니다. 특별수사를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던 그 특별수사,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문재인 정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수사를 너무 열심히 잘해주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수사권을 보장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은 검찰에 힘을 뺀다고 공약을 했는데 특별수사를 살려놓으니까 이제 뭔가를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좋아하는 형사부의 그 수사 지휘 기능, 인권 보장 기능을 줄여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은 줄이지를 못하고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를 했어야 할 부분을 약화를 시켜가지고 경찰도 검찰도 특히 검찰이 마음껏 저렇게 권한을 휘두르는 이런 세상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바로 된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임기가 시작되면은 바로 그 문제부터 착수를 할 계획인데 어떻게든 검찰을 수사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애초에 검찰이 창립됐던 정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은 뭐 조국 대표도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좀 건방지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하자 다들 그런 얘기는 합니다. 다 시원해서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수사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한테 넘겼더니 경찰이 제대로 못하거나 열심히 안 하거나 어떤 것은 마음에 드는 건 열심히 하고 또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제대로 안 할 때 그 맹점, 공백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경찰이 수사를 마음껏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 인권은 누가 지켜줄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권의 공백, 수사권의 공백 이런 부분들을 또 지켜주기 위한 보완책 같은 것들을 또 같이 좀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좀 믿고 맡겨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추가로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조금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광산의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제출했던 지금 나눠드렸던 그 공약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시는 바람에 아마 못 드린 경우도 있을 텐데 좀 함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광산에는 저는 12가지의 공약을 내놨는데 일단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들고 없어야 할 것을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반반씩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군공항 문제가 있고 평동 포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자체는 없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송정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금호타이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역과 송정역 간 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남역과 송정역 간 철도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지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한다는 이런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의 자연마을들이 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집 면적 하나 넓히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뭐가 있을까? 지하철 2호선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한다고 했었을 때 그걸 보장해 주기로 했던 주거 편의 제공, 주거 복지 제공을 못 해주고 있는데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또 광산 이 관광 상품이 별로 상품화되어 있지를 못한데 이 부분이 있고 김치축제장을 평동 호수변으로 옮기는 문제 그리고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거래하는 장터 설립 문제 그리고 송정, 소촌동, 우산동 쪽에 보면은 오폐수, 생활하수라든가 오폐수가 지금 분리식으로 되지 않고 대소변과 모든 것이 생활하수가 한꺼번에 배출이 되다 보니까 악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이 부분도 제대로 정비가 돼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드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관해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요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뭔가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해결책이 있으면 좀 이따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좀 더 같이 함께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은 아까 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군공항 이전할 때는 군공항만 이전할 것이 아니고 민간공항 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받는 쪽에서도 기분 좋게 받지 군공항은 보낼 테니까 그것만 가져가고 민간공항은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민간공항, 공공항 통합이전법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대구 경북처럼 이 법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반드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한군민의 그 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강기정 시장님도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남도청에서 도지사님도 의지가 굳건한 것 같습니다. TV에 그 광고까지 왜 옮겨야 하는지 광고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전남도지사님도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무한국민들 중에 50% 이상이 반대를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소속의 김산 군수님이 끝까지 그걸 반대를 하면서 자기 선거 공약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고 있는 것, 공청회를 열면 공청회를 못 가게 막고 면장, 이장님들을 동원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행사장에도 못 가게 방해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에 선거 끝나고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김용봉 회장님 와 계시는데 그 군공항 무한 이전 대책위원회 지금 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와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무안을 방문해서 김용봉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남도청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고 그리고 또 이전 후보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국제공항 옆에 있는 그 땅들인데 정말 그 바닷가 주변에 그렇게 넓은 평지들이 있어서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그 공항 조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바닷가를 향해 있고 민가 쪽에 끼치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소음 대책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평소에 한평보다도 안개가 안 끼는 지역이라고 해서 안개가 없는 지역이라 최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제 때 거기를 공항으로 그걸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만한 적합한 후보지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 김용봉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오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무한 군민들 찾아뵙고 저도 같이 가서 뭐 삼보일배를 하든 가서 사정을 하든 어떻게든 무한 국민들의 동의율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높여가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몸으로 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바꾸는 것, 무한 국민 설득을 위해서 광주시, 전남도 그리고 또 무안군의 시민단체와 함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동포 사격장 문제가 있습니다. 광산구청장님 얘기가 뭘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겁니다. 광산이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사유지 아닙니까? 산이든 임야든 택지든 다 그 비싼 돈을 줘야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구입을 예산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국유지 공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처분이 돼버리고 남아있는 땅이 없어서 뭐 하나 사업을 하려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있어야만 거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타운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종합체육관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전남대나 조선대 같은 그 대형 병원이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넓은 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땅이 있는 게 보니까 평동 포사격장입니다. 75만 평인데 지금 여기는 처음에는 이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상부대가 30년 전에 장성으로 이전을 할 때 거기에 포사격장이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포사격장이 다 마련이 돼 있고 박격포 사격을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군부대에서 1년에 딱 40일간 박격포만 여기서 쏘느냐 이게 의문이었는데 과거에 국방부하고 함께 이전 문제를 논의를 했던 강원태 시장님을 최근에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더니 박격포가 조금 이격거리가 그래야 발포 장소와 포탄이 떨어지는 장소 간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박격포가 그게 아마 조금 쏘기에는 조금 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결과 발사 위치를 각도를 조금만 틀면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포사격장 전체를 다 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제 설득이 돼서 합의가 되던 중에
강원태 시장님이 아마 선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논의가 중단이 됐고 지금까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바람에 이거를 추진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관심이 있는 정치인이 있었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다 얘기를 해서 국방부에게 폐지 지시를 했었으면 바로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참 아쉬운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설득을 하든 윤석열 정부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정부를 통해서 설득을 하든 반드시 저건 폐지가 되고 우리 광산 또 광주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시민들의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신 분들도 많이 그 서명운동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명을 하는데 참여를 했으니까 그 고충을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장님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때문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장님을 설득하면 될 텐데 보니까 광주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바꿔줄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금호타이어의 그 오너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더블스타 여기가 별로 이전에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 광주시에서도 용도 변경을 해줄 텐데 아예 거기가 이전을 뜻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5년간 그러니까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이후로 5년 동안 저기에 대해서 투자도 않고 그리고 인력 채용도 않고 이 얘기는 결국은 이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삼도 쪽으로 이걸 이전을 해가지고 키울 생각이 없다는 그래서 여기가 자연적으로 고사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땅만 가져가겠다는 이런 아마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광주시장님을 압박하기보다는 우리 국내의 여론을 만들고 나중에는 조금 뭔가 중국 측과의 그 관계,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라도 중국 정부가 좀 설득하게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공공항 문제보다도 더 이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금호타이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언젠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공공항이 이전되면은 그때는 금호타이어 이쪽도 부지에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는 또 뭔가 비싼 땅값이 있어서 더블스타가 아마 거기에 그 뭔가 협조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우리만의 노력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송정역 그 하남역 간 광주역 송정역 간 철도 폐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저 철도가 우리 우산동, 신흥동, 우산동, 운남동을 동서나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광주역을 오가는 그 철도 이게 보니까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17편이 운항이 됩니다. 하루에. 근데 평균 이용 인원이 무궁화호가 한 40명 정도 새마을호가 47명이던가요? 약 그 버스 한 대 분량의 사람이 그렇게 타고 오가는 것이 지금 광주 그 철도인데 저것을 지금 철도를 저는 폐지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송정역 간 철도를 폐지를 하고 거기를 광주 그 남광주역 그 자리 지금 폐지하고 그 푸른 길로 만든 것처럼 여기를 푸른 길로 만들고 또 청소년을 위한 레일바이크 시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공연 공간으로 만들고 카페 거리도 만들고 이래서 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계획을 저는 제시를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북구 쪽의 당선자들이나 광주 지역의 당선자들을 만나봤더니 있는 것을 굳이 왜 폐지를 하느냐. 그리고 광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구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폐지하자는 의견은 20%, 존치하자는 의견은 40%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북구 입장에서는 폐지할 수가 없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산이 굳이 북구하고 싸워가면서까지 이것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달빛철도가 광주역으로 뭐 도착하게 할 계획을 저는 저게 송정역으로 와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어쨌든 광주역으로
오게 만들고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지하로 파서 연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북구 주민들의 의사대로 지하화하는 것을 우리가 찬성하더라도 그러면 지상철도가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푸른 길로 만드는 계획은 조금 시간은 걸릴망정 해결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어쨌든 확인을 해야 할 문제니까요. 그리고 송정역 간 하남역 간 그 철도 문제, 이건 소촌동이 송정동하고 이게 장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왜 소촌동과 송정역 사이가, 송정동 사이가 이렇게 멀어야 하는지 굴다리를 지나서 가려다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기 폐지 문제는 폐지 문제가 아니라 지하화하는 문제인데,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 남들이 얘기도 별로 안 하는데 굳이 이걸 넣어가지고 어려운 숙제를 떠맡을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이건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마침 보니까 그걸 발표하고 난 뒤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도심철도 지하화하는 거,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제가 이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옳았다는 그런 확신을 좀 더 갖게 됐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하게 된다면 그 공약을 광주부터 좀 먼저 지켜라 라고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 그 주거지 확대는 아마 그 주거지를,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이제 뭐 그린벨트 제주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농촌 지역들이 지금 어쨌든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거지라도 뭔가 새로 짓고자 하는 자연마을 간에 합의가 있을 때, 이걸 재개발을 할 때 그 주거지 주변에 그 면적을 3배 내지 5배까지도, 뭐 3배도 좋고 5배도 좋고 이걸 면적을 확대를 해서 재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존 주민들도 거기에서 좀 생활하기가 더 편할 것이고, 그러면서 주거지가 더 지어지면은 외부 인구를 또 유입시킬 수 있는 그 뭐 어떤 전원주택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들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국힘당도 또 나중에 보니까 그린벨트 총선 공약으로 그린벨트를 좀 뭐 축소시키는 뭐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린벨트 자체를 뭔가 범위를 줄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농촌의 자연마을들 그린벨트 주거지라도 좀 확대해 주는 거, 이것을 반대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지하철 2호선 신설, 이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로 쓰는 것이 그 지하철 2호선 문제인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광산사에 대해서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광주 시내에서 우리 광산을 변방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변방의식이 있어서 주장을 안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2호선이 아예 안 만들면 모를까? 그 순환도로를 만들 때 당연히 그 지하철 2호선은 당연히 광주에 가면 송정역과 우리 호남대, 광주여대 두 개의 대학과 그리고 교통약자가 많은, 또 이용자가 많은 손은지구, 우산동, 올곡동 이쪽을 이어서 수안동으로 이었었어야지 왜 굳이 상무지구에서 지나가게 만들고 이 광산 남부지역, 광산 갑지역을 빼놓고 지나갔느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광산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야 맞는데 왜 빼는 사람들이나 우리 광산구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광주대 쪽은 그걸 연결을 시켜주려고 순환선 밖으로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선으로 광주대까지 연결하는 그걸 전체를 만들어놨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건 도대체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표현을 했어야 맞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송정역과 손은지구 그리고 올곡동 우산동에서 저 하남공단 이어서 수안동까지 이으려면은 약 12km가 됩니다. 그러면은 1km당 그 약 500억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6천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6천억의 돈은 그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거겠죠. 결국은 국비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국가 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게 평소에는 뭐 요청해도 안 될 일이겠지만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에게 이 공약을 받도록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 공약이 받아지면 정부 공약으로서 6천억 정도의 공사는 쉽게 추진되는 것이 뭐 수조원 때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요새 뭐 어디 공약하고 다니는 거 보면 1,000조 가까운 뭐 공약을 하고 다닌다는데 6천억 정도는 마음먹으면 이행이 가능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저는 다음에 대선에 공약에 포함되도록 우리가 서명운동을 펼쳐서 포함시키게끔 만들면은 저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이 얘기를 거기 공약에다 써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글로벌 모터스 빅그린 산단에 들어오게 만들 때 약속하기를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약 50% 수준으로 한다. 대신에 그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또 그 교육 문제, 의료 문제에 있어서 뭔가 자녀들에 대한 혜택 같은 걸 줘서 실질적인 소득이 70% 이상이 되게 만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선임지구 지을 때도 그 약속을 못 지켰고 지금 우리 송정역 장록동 주변에 KTX 투자 선도지구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근로자 임대주택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아주 소규모에 불과한 실정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산정지구를 개발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뭐 국토부는 하자는 거고 강기정 시장님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광주에 주거지가 뭐 많아서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지 여기에 대해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여기를 얼마나 지을 것인가 이 논의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고민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본향 3도에 지어지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근로자들이 조금 더 도심 생활을 원해서 이쪽에 좀 광산 안쪽에 들어오기를 희망한다고 한다면 KTX 선도지구든 아니면 산정지구에라도 이 근로자 주택이 들어가게끔 이것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관광벨트 조성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만 거주하고 있을 때는 좀 느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광주에 거주하다가 나들이 할 때 전남으로 전북으로 어디 경상도로 차 타고 주말 여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막상 외지에서 살아본 저로서는 광주에서 제가 4번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뭐 이런 수도권에서 살다가 또 충청권에도 거주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배 후배들, 친구들. 광주에 근무를 하면은 광주에 놀러 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보여줄까를 늘 고민을 합니다. 정말 보여줄 때가 광주 내에서 어딜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무등산. 예? 무등산. 무등산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멋있는 게 무등산인데 그 광주를 처음 온다는 분들을 등산하자고 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5.18 묘지도 항상 그건 아마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추억이 있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정말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다가 항상 담양으로 결국은 데려갑니다. 담양으로 손님들 모시고 와서 가사문화권을 보여주든지 대나무나 우리 메타세퀴어나 또는 관방제립 이런 숲풀을 보여주든지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게 왜 우리는 이런 그 의미 있는 장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금남로가 됐든 아니면 우리 광산 같으면은 올봉서원 또 우리 송산 유원지 또 우리 호남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의정을 했다는 그 우리 박순 선생 여기 소천동에 그게 무슨 정이죠? 영호정인가? 영화생가의 근처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저쪽에 남구로 편입이 돼버렸지만 그 자랑스러운 고경명 선생의
뭐 포충사도 있고 이런 자랑스러운 분명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랑할 만한 유적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상품화를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돈을 또 뭐 수백억 투자해서 이상한 뭐 화려한 관광지를 만들 재원은 안 되지만 있는 거라도 좀 엮어주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관광버스라도 만들고 거기에 해설사를 태워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루 코스 또는 1박 2일 코스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는 이런 그 제도가 있으면은 굉장히 저는 뭐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김치축제장 이 부분은 아마 당장 평동 호수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 김치축제장이 농촌 쪽에 평동 그 저수지 쪽에 있는 쪽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서구에 그 아스팔트 위에 천막을 쳐놓고 김장 대회를 해야 하는 걸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평동 저수지에 그 명화리라든가 이런 자연마을 주변에 거기서 하게 된다면은 농수산물 산지에서 하는 측면이 있고 자연적인 맛도 있고 또 우리 그 송정권 주변 뭔가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행사를 할 때 20억씩이 든다고 합니다. 천막 치고 뭐 하는데 그 20억을 들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상시적으로 김치를 제조하고 또 애들 데리고 와서 체험을 시키고 그걸 상품화하고 거기서는 물론 또 이 어떤 송정권 옆에 송정역 옆에 좀 전라도 김치를 파는 그 공간을 하나 좀 만들면 좋겠던데 그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뭐 김치 선물이라도 하나 좀 해주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인터넷 주문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어디 저 송정역에 가면은 그 저 뭐 영광의 모신잎 송편 이것만 파는 곳이 있지 전라도 김치 같은 것들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것을 하나 파는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김치 산업을 우리 광산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얼마 전에 그 MBC 사장님을 만났더니 그분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해 그 어디 금남로에선가 아마 하면 좋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아마 대대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세계에 자랑을 하는 행사로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올해 그런 계획을 가져버렸으면 달리 방법은 없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평동에서 이루어지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시장님을 좀 설득을 우리 광산 구민들이 함께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직거래장터는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평동이든 동곡이든 이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게 잘못하면은 그 어떤 그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막 너무 사가는 장소로 바뀌어버리면은 우리 일반 그 또 상인들 소상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그 뭔가 그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그 중도매센터로 활용하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농협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오폐수 처리시설 이거 분리식으로 바꾸는 거 이게 돈이 아마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당연히 오폐수 쪽하고 일반 하수하고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당연히 어떤 빗물이 흘러가는 곳과 우리의 그 생활 오수가 흘러가는 것을 두 개로 나눠야 하는데 아파트를 멋지게 그 만든 지역은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기존 그 도심 지역들은 지금 함유식으로 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환경 보호도 안 좋고 이게 비가 오면 이게 한꺼번에 넘쳐 흘러가다 보니까 하수 종말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그 황룡강이나 그 극락강으로 방류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해야 할 문제인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라 참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광주시에서도 이걸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 순서를 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또 우리 광산에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정비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호남대 학생들을 만났더니 손은지구에서 등하교를 하는데 원룸을
계약에서 원룸에서 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첨단에서 호남대까지 바로 오는 노선이 없어가지고 갈아타고 오다 보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뭐 너무 원룸비가 너무 비싸다고 원룸비 좀 깎아주는 방법이 없냐고 그러길래 그야 사적인 계약이라 내가 집주인한테 싸게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걸 해결해 줄 방법은 없고 오히려 첨단과 호남대 사이에 좀 버스 노선이 좀 정비가 돼서 한 번에 오갈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원룸 생활 않고도 광산에서 광산 사이를 이렇게 하숙집 얻어서 자취집 얻어서 살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좀 만들도록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목련로 쪽에 보면은 아파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성당 교회도 있고, 근데도 그 사이에 마을버스 하나 지나가지 않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걸 왜 당연하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서른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정광고 보문고로 배정을 못 받고 전부 다 다수가 저쪽에 서구 쪽으로 상무지구나 뭐 이쪽 화정동 쪽으로 배치를 받아서 한번 그냥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 노선을 한 번에 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서른지구가 저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광동까지 나와서 갈아타고 아마 서구를 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 문제 이것들도 좀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국회의원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시장이 다 광산구만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고 대통령이 우리 광주만의 얘기를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그 조직적인 힘, 이게 모아져야만 이건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2호선 추가하는 것, 이건 대선 공약에 넣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로자 전용주택 건설 문제, 이것들도 그렇고, 이게 근로자 전용주택이 제대로 지어져야 광주형 일자리를 믿고 외부의 대기업이 우리 빅그린 산단, 미래 산단에 올 겁니다. 산단은 만들어놨지만 저기에 공터로 남아있으면 광주 발전은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흉물단지가 저는 돼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게끔 만들려면은 이 약속도 필요하고, 김치 축제장소 변경, 버스 노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다음 2년 후에 광주시장 선거할 때 시장의 공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전에 되고 싶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선 공약으로 큰 주제는 집어넣고, 이럴 때만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결국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좀 적절한 때가 되면은 이런 것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저는 서명운동을 한번 펼치고 싶은데, 그때 우리 시민연대 단체 또 회원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광산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광산을 더 이상 변방으로 취급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광주의 어떤 관문이라는 사실도 인정받고 광산의 발전이 광주의 발전이라는 인식도 갖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고 있으니까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산구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고 큰 꿈과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막 오셔서 서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 앞자리도 있습니다. 우리 이만영 씨 마이크 좀.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들으면 이제 막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광산을 변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광주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이미 광주 지역은 광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 광산, 광주 이렇게 바뀌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광산 시민연대도 만드신 우리 어르신 분들이 실은 굳이 광주 광산 시민연대를 안 하고 광주자 빼고 광산 시민연대도
광주를 대표하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우리 광산이 주인의식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갖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남현진 고문님 마이크 드리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산동의 남영진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요즘 국회 등은 준비로 바쁘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산구 지역 현안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 간단히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는 자기네들이 송금해놓고 이익을 갖기로 한 사업이 실패가 되니까 법에서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사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법에 나가서 말을 할 때 똑같이 말을 해라 이렇게 교육까지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재명 대표께 덮어 씌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어제 한중일 회담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의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회담으로서 국익을 가져오는 회담을 하셨는지 그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할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제가 이제 그 사건의 변호인인데요.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서로를 위해서 돈거래를 하거나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줄 위치, 관계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아무리 나쁜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님이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무혐의고 무죄라고 해도 죄는 있는 것 같은데 입증이 부족해서 뭔가 죄가 안 됐나 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너무 억울한데 잘못 죄를 뒤집어 쓴 경우 누명을 쓴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명이 확실하다는 것이 제 소신이기 때문에 아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이 노력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본인들의 패망밖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회담 관련해 가지고는 한일 회담 관련해서는 너무 굴욕적이다 해야 할 말을 하나도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그제 어제 정신없이 기사도 볼 시간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한중회담 과정에서 뭔가 북한을 조금 뭔가 평화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못 봐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부분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법의 문제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운영위원장 자리는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두 개를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가져와야죠. 둘 다 중요한 자리니까요. 근데 저는 아니 뭐 애초에 다 하나도 안 주면 되지. 뭘 일부를 주는 전제로 저렇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내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원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50석 중에 조금 더 가져왔다고 한다면 몇 % 더 이긴 걸 가지고 승자 독식하는 이런 관행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함부로 취할 자세가 아니지만 지금 이번 구조를 보면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야당한테 밀어준 거 아닙니까? 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국민의 의사표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전체 상임위원장을 외국 방식으로 다 가져오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마음들이 아직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허표 고문님. 예. 감사합니다. 송정동에 사는 저 허표라고 합니다. 지금 헌정사상 초선 의원 우리 박균택 의원님 아직 배지도 안 달았습니다. 개원도 안 했고 그런데 초선 의원이 당 대표 이재명과 최고위원대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오. 확인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이 지역 국회의원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2가지 그 공약을 하셨는데 초선 갖고 안 됩니다. 2선 갖고도 안 됩니다. 3선을 해야 이것을 안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하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80인데 내가 운동하고 있는 건데 그라운드 골프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는 75세부터 90세까지 여기에 오신 어르신 92살 자신 옥군호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같이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크 골프는 50대, 6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일반 골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홍보가 안 됐는데 6월 달에 구청에 찾아가서 구보에 실리려고 그럽니다. 구보에. 그 내용은 뭐냐면 홍보가 안 됐는데 구청장님을 만나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하도록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80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60대로 다 이해됩니다. 그것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가 누워 있어야 할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단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어가지고 우리 남해 축구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축구 동호원들이 오면 운동 하나도 우리가 비켜줘야 합니다. 우리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평동 1차, 2차, 3단 공단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공단이 설치되면은 체육 부지 선정이 됩니다. 부지가. 근데 3차 공단에 지금 이제 물류 공단을 세워갖고 있는데 지금 빈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균택 지금 의원님하고 변호사 시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허물없게 많이 했어요. 나한테 그렇게까지 잘하고 나 역시도 잘하게 줬습니다. 정보도 제공해줬고 또 민주당 박균택 캠프에서 상임 고문 역할을 해서 월심양면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제 1호로 그라운드 골프를 해준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그런데 지난 이용민 국회의원 비서관이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비서관과 접촉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고모님한테 이제 마무리를 오늘부로 다 했으니까 그 3억을 넘어서 부시행하고 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의원님 보고 전 의원님 보고 나한테 결과를 보고 이제 비서관이 이렇게 하냐 하니까 그래도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박균택 의원님
1호로 그라운드 해주십시오.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드리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뭔가 겁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최고위원들하고 어깨 나란히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미움받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12가지 공약 중에 우리 그 스포츠 시설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거기에 중요한 공약으로 하나 들어있고 만날 때마다 많은 동호회 또 어르신들 또 뭐 후배들도 뭔가 그 운동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확대하고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에 대해서도 정말 뭐 제대로 된 전용 구장 하나가 없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스포츠 시설들 그라운드 골프를 가장 우선시해서 아무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두 분 더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그 박균택 변호사님이 이제 선거를 끝내고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실은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게 선거 전도 중요하고 또 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 준비할 때도 실은 여러분들 뭐 음료수라든가 떡이라든가 뭐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괜히 또 꼬리 아프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박균택 우리 그 당선인께 또 패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광산 시민연대에 참여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허표 고문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가슴이 막 철렁철렁한 게 혹시 선거비에만 걸리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그런 자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분만 말씀 듣고 남한우 회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광산구 디자인협회 남한우입니다. 어째 인자 나타나셨어. 순작적 오시지. 당선자로서 겁나 바쁘게 이렇게 신발에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신 것 같아요.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해도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오늘에야 뵙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쪽으로 좀 나오셔서 얼굴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좀 나오십시오. 팔뛰기를 보면 돼요. 자, 하여튼 오늘 오셔서 또 이런 정책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광산에 이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광산의 현안에 대해서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속속들이 또 이렇게 됐으면 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애향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쩐이 문제잖아요. 쩐. 그죠? 이거 보니까 다 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돈을 다 어디서 빼올까? 땅을 파고 금맥을 하나 발견해야할란가. 하여튼 그런 데다가 또 그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또 우리 22대는 그 일에 대해서 또 힘을 써야 하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써야 할 그런 일들 앞에 어떻게 이런 재원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22대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복합적으로 해야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것들은 사실은 가벼운 주제가 거의 없죠. 가벼운 주제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무거운 주제고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인데 그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공약을 내세울 때 저는 그 어려운 것들은 빼버릴까. 예를 들어 하남역, 송정역 사이의 지하화 문제 같은 거 이건 누가 얘기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큰 짐을 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면 해야겠다 라는 이런 계획을 가졌고 여기 있는 것들이 근데 보면은 광산구는 예산이 없으니까요. 광주시가 유임해주는 사무를 하는 것이 구의 한계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면 군보다도 행정적인 그런 재량권이 더 없고
예산 사정도 더 어려운 것이 구인데 결국은 광주시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광주시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로 이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그 공약으로 받아내고 또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후보가 되기 위해서 평소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함께 해나갈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참 우리 호남에 대한 배려 많이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도 많이 시켜줬고 차관도 많이 시켜줬고 신경을 많이 써준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던 게 저 장관 자리, 저 차관 자리 저게 얼마나 우리 호남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까? 차라리 이거 장관 자리 5자리 안 줘도 좋고 차관 승진 아무도 안 시켜도 좋으니까 우리 광주 전남을 생각한다면 또 정부까지 포함해서 좋은 일자리 기업을 하나 보내주는 게 좋을 텐데 5대 그룹, 10대 그룹에 어느 계열사 하나라도 여기에 보내주는 거 이게 훨씬 우리 호남 발전을 위해서 나을 텐데 저렇게 시켜줬다가 정권 바뀌면은 어차피 하루아침에 다 바뀔 사람들 저게 지역 발전에 뭔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대선이 치러질 때가 되면 단순히 막 호남한테 잘해줘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호남 발전을 위해서 뭘 해줘야 한다. 비행장 이전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 민주당 후보님이 해주십시오라든가 이 지하철 이 약속 이걸 반드시 좀 지켜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요구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시민들이 그걸 위해서 서명도 함께하고 결집을 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자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선거 때마다 광주시장 선거 때나 대선 때 좀 현명하게 좀 정말 실익이 오게 좀 대처해 나가면 좋겠다. 무조건 바람으로만 쏠리지 말고 그런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날씨가 좀 지났기 때문에요. 한 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옥근호 회장님. 말씀드리기 앞전에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송정리 신도산길 15-11에 사는 옥근호입니다. 내가 말하는 언변은 없고 그러지만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송정리 비행장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공군 비행장을 옮기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 공항을 옮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항공기는 이륙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고도를 못 잡을 때는 광주 시내가 쏟아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시내 30년 동안 내 비행기가 여러 대를 떨어졌는데 바로 장암리 앞에 민가 또 정문 앞에 유도로에 거기서 떨어졌고 또 할주로 가에 논에 그전에는 논을 벌었어요. 장마가 되니까 물이 차니까 비행기가 볼 때는 할주로로 생각했지. 거의 창조보다 떨어져 버렸고요.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바삐 공항을 옮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봉 회장님 무한 시민단체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공항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 광산을 위해서 이루시는 건 아니겠지만 광산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해주고 계시는 분인데 잠시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단톡방에 이렇게 오늘 메시지 행사에 떴길래 제가 무안에서 참석을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또 의원님 서울 올라가시면 또 뵙기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무안에서 광주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통합해서 무안으로 가장 국제공항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장 적지인
무안군으로 옮겨서 그로 인해서 우리 무안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찬성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작년 4월 달에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한 27%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48% 대 반대가 49%. 그래서 저희들은 50대 50으로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찬성하는 비율이 쭉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 군민들도 이제 눈을 좀 떠서 정말로 우리 무안은 벌어볼 것도 없고 우리 무안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비행장이라도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이 통합해서 무안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하고도 작년에 이러한 철학이 일치가 돼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무안을 좀 살려주실 그런 메신저 역할을 좀 의원님께서 해주십시오. 서울 올라가시면은 정말로 국방부나 건설교통부를 동원해서 이것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 무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앞으로도 저희들은 찬성단체는 우리 의원님을 많이 귀찮게 하루속히 무안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의원님 그 정치 행로가 탄탄대로로 열리기를 무안 찬성 주민들을 대표해서 비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기 이만영 씨 밖에 광산구청장이 부르시라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네. 되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이 우리 박균태 의원님 이렇게 강연하신다니까 1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네,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네. 잠깐, 예, 우리 박균태 의원님 마무리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박병규 청장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시간이 끝난 뒤에 들어야 되는데 저는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우리 박균택 당선자 강의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끝난 시점에 인사나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그냥 이거 뜨거우니까 끝이 안 가네요. 녹음 시켜놨으니까. 아 그래요?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아무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광산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박균택 당선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관심과 지지 응원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도 도와주고 또 저희도 힘을 합쳐야 광산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길에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지금 가지 마시고요. 일단 기념 촬영은 바로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균태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고 그다음에 기념 촬영은 여기 앉은 상태에서 우리 광산구의 큰 일꾼 두 분을 이쪽 가운데 두 분이 서시면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우리 박균태 우리 당선인께 듣겠습니다. 아니, 오늘 강의가 아니고 활동 계획 보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또 뭐 선거직이다 보니까 선거직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불신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저 역시 아마 뭐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좀 낫다.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건 아니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청장님 특별히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그냥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광산시민연대 원래강제 박균택 당선인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박병규 총장님도 어제 통화를 하는데 나도 좀 불러달라. 그래서 아유 바쁜데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영광이라고. 그래서 다음번 원래강제는 우리 박균택 총장 모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심 때 이정선 교육관님 만났는데 이정선 교육관님도 꼽히는
가을 코스모스 때 오셔가지고 또 원래강좌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광산 시민연대 원래강좌에 이렇게 광산의 거물들께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규택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면서 서명운동 얘기하셨는데 소음 피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광산 시민연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결론도 맺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적극 우리 지역 현안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동참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박병규 청장님 그리고 우리 박균택 당선인 혹시 두 분이 같은 어디 공간이 같으십니까? 다르십니까? 같은 밀양박씨입니다. 정말 밀양박씨십니까? 예. 아유 왜 충주박씨 아니시고요? 우리 소목마을에 그래서 아무튼 두 분 모시고 우리 광산 시민연대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쪽 가운데로 두 분이 딱 서 계시면 여기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안으로 서 계시면 됩니다. 뒤로 돌아라고요? 아니요, 앉지 마십시오. 네, 청장님, 서 계십시오. 그래요. 이거 좀 끄면 안 될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규택 의원님 그리고 박병규 청장님 문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나가시면 악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바깥에서. 문제 있는 내용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나 찍으러 다니니까 알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괜찮으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자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강의를 너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주 뵐게요. 기소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영상 보내드릴게요. 명함 가지고. 네. 제 거에다 문자 주세요. 바로 저녁에 보내드릴게요. 바로 저녁에 보내드릴게요. 의원님 거 명함 못 이따가. 고맙습니다. 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 만든 도승육. 아까 전화 주셨던데요. 의원님 서울 올라갔어요. 오늘 만나셨네요, 그럼. 저기 비서관님, 이따가 마무리 박근태 의원님하고 한 말만 하려고 기대된다고. 인터뷰는 안 하고 기대된다고. 내가 인사말만. 옆에가 계시기만 하면 그런 거 해갖고 마무리해갖고 보내드릴게요. 저기 앞에서. 아니, 저기 앞에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22대 당선된 광산갑의 박균택 당선인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광산구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당선된 의원님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자리만 지키고 일을 안 하면 어쩔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너무나 든든하고 앞으로 행보가 너무 기대되고요. 정순영 TV에서 활동 사항을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